최근에 이제 재택치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재택치료, 뭐 얘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약은 어떻게 받아먹는 건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가족들한테 옮기면 어떡하나, 이 수많은 걱정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들을 돌보고 계신 분을 한 분 초대를 했습니다. 좋은 가정의학과 의원의 조금주 원장님, 조금 전에 진료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지는 못하고 진료실에서 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조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있는 좋은 가정의학과 원장 조금주입니다. 네네. 제가 안 그래도 좀 전에 저 좋은 가정의학과가 어디 있는 건지 쳐봤더니 전국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청 앞에 있는 병원의 원장님이십니다. 네. 지금 조금 전까지도 저 진료를 하셨는데 진료 직후에 뭐 전화 한 통 받아가지고 약간 기분 나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저희가 6시까지 진료가 있고요. 오늘 제가 여기 인터뷰 때문에 조금 오래 대기하고 있었고, 또 이제 요즘 받은 환자가 많아서 있는데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보통 재택 환자는 병원으로 전화가 안 오고 전용폰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별도의 받을까 전화가 말까, 있어요? 예, 핸드폰을 하나 개통해야 돼요, 제가. 아, 네네. 그랬는데 오늘 제가 병원에 전화가 와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목소리가 거의 막 꺼져 들어가는 이제 여학생인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24시간 진료하고 비대면 진료한다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러고에 좋은 가정의학과인데 왜 안 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제 코로나 환자인지 모르고 비대면 진료를 할래도 저희 병원에 오신 과거력이 있어서 제가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조회해봤더니 오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코로나 확진을 오늘 받으셨대요. 근데 보건소가 전화도 안 되고 자기 딸은 열이 39도고 그리고 어디를 전화해도 안 되고 뭐 행정이 잘못됐다고 막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과정을 설명드렸더니 이해는 하셨는데 뭐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방법을 찾는 사람은 살아남고 자기네 같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너무 또 막 오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면 119에 연락할 수 있다고 일단 알려드렸거든요. 자, 지금 굉장히 이제 저도 처음 듣는 얘기를 하나 알게 됐는데 그 전화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이 병원으로 전화를 걸면 그 병원에 있는 유선 전화가 울리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개통되어 있는 핸드폰으로 네. 전화가 오는 거군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은 환자를 12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환자 명단이라든지 환자의 과거력, 문진 이런 게 엑셀 파일로 와요. 그러면 제가 그 환자에 대해서 저희 병원 차트에도 등록하고 또 재택치료센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두 군데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해요. 그리고 환자분한테 이거는 제 핸드폰이니까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6시까지 병원을 문을 여는데 오늘 방송 때문에 좀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다가 지금 뭐 약간의 봉변 혹은 싫은 소리를 들으신 건데. 근데 저희가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3회부터 바뀌었지만 그전엔 하루에 2번을 전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전화하고 정리하면 끝나고 바로 갈 수는 없고 또 10시까지 원래 저희가 당직을 쓰게 돼 있어요. 10시까지는 전화를 받고 10시 이후는 서울시에 당직 의사가 있어요. 그렇게 넘기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에서 7시부터 받아요. 제가 착신을 전환하고 지금 편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어디로 넘어가든 간에 24시간 환자 입장에서는 전화를 걸면 누군가가 네, 받긴 하는군요. 네. 그렇죠. 원장님 저 직장 생활 안 해보셨죠? 회사원 생활. 안 해봤죠. 네. 우리 회사원들은 원래 업무 시간 끝난 다음에 울리는 회사 전화는 절대 받지 않거든요, 원래. 받아봐야 좋은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원장님이 그 안 제가 해보셔가지고 받으신 것 같습니다. 원장이라서 받은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은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안 그렇죠. 받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정의학과 의원. 당연히 아마 작은 클리닉일 거고 혼자 하시는 데입니까? 네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재택 치료를 언제부터 참여를 하셨고 뭐 어떤 식으로 시작된 건지 그거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이 손 드시는 겁니까? 하겠다고? 손 드는 거 맞고요. 네. 이제 작년 10월쯤에 코로나가 확 심해졌을 때 이제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각 구의 병원급의 환자를 나눠줬어요. 그럴 때 약간의 과도기가 있었는데 제가 개원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닿아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어요. 재택 치료를. 그때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수월하겠고 또 그러고 의사회에서 그러고 보건소랑 협약을 맺고 한다 그래서 일단 시작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하기 전에 이렇게 당직을 서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24시간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죠. 근데 이제 뭐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고 해서 시작은 했는데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은 뭐고 불편한 점은 뭐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음, 불편한 점은 일단 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총 36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진짜 옛날에 연애할 때 이렇게 귀가 이렇게 뜨거워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왜냐면 이제 환자를 계속 제가 대기해야 되니까 뭐 인턴 레지던트 때 생각이 좀 나고 그리고 좀 좋은 거는 이제 아까 같은 분들이 만약에 저랑 연결이 됐었다면 불편한 게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좀 안심해 하시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처음에는 환자가 몇 명 없었을 것 같은데요. 첫날부터 막 환자가 네, 여러 명 있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21회부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한 명 줬어요, 한 명. 한 명. 하루에 한 명. 네. 네.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 했을 때, 이거 완전 뭐 쉽다 했는데, 구정 지나고부터 막 10명씩 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환자, 찾아오는 환자들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의사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재택치료 환자 이 상한선이 있습니까? 원래 5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했는데 점점 이제 경증 환자다 보니까 수를 늘렸는데, 오늘 보니까 2월 10일부터 또 일반군을 없앤다고 하니까, 이게 매일 바뀌어요, 기준이.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10일부터는 60세 이상하고 5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분만 주로 재택치료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스스로 관리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예. 지금까지 이제 쭉 그 젊은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재택치료 해오신 의사 입장에서 지금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찬성하는 면도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요즘 환자들이 다 20, 30대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증상들이 대부분 감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하고 상담하고 처방전을 보내드리면 당번 약국에서 약을 갖다 주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제가 오전에 약을 처방했는데 그 다음날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고 키트 같은 경우도 해제되기 전날까지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심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건소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이런 일반 환자들이 혼자 집에서 어떻게 의사한테 전화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아까 그분도 제가 전화 왔을 때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해도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조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고 이제 그걸 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세부적인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자원하신 걸로 들었는데 환자들 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택치료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어느 의사한테 배정이 되는지 뭐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랜덤인가요, 일단 이제 그냥? 오늘 랜덤이에요. 근데 일단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상태가 나쁘고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분은 병원급으로 보내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50세 미만이고 특별하게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분을 나눠줬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70명이 구로구 의사회에 배정이 됐는데 그건 그냥 랜덤으로 배정된 것 같아요. 네. 그 재택치료라는 게 전화로 상담하고 모니터링 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제주도에 있는 환자든 뭐 경상도에 있는 환자든 다 받을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주로 그래도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배정이 됩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구 의사회별로 나눠져 있고요. 구로구 구별로. 보건소, 구로구 의사회가 하기 때문에 구별로 하고 예를 들어서 약 처방도 하면 또 구에 정해진 약국에서 하니까 지역 단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영현 님이 인터뷰하는 의사 선생님 인상 좋으시네요라는 댓글 주셨고요. 누구나라는 분은 연애할 때도 이렇게까지 전화기가 뜨거운 적이 없다. 크크크 이거 주셨는데요. 그렇게 저 뜨겁게 연애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된 겁니까? 한 30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HS님은 원래 환자들도 보시면서 36명하고 어떻게 다 일일이 전화를 하시냐고 애 많이 쓰신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 집에 계신 이제 재택치료 대상자들 중에서 선생님이 전화를 걸면 나 무조건 입원시켜달라, 아프다, 뭐 이렇게 좀 떼를 쓴다거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때를 쓰는 분은 없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이 하나만 있고 좀 연로하신 부모님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혹시 부모님한테 해를 끼칠까봐 생활치료센터를 보내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생활치료센터도 아무나 갈 수 없고 기준이 있어야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부분 전화했을 때 또 약간 되게 요구가 많은 분도 많아요.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그래서 이제 63세 중국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방접종 안 맞으셨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약간 어떤 종교를 신봉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모든 치료를 이제 누군가에게 맡긴다. 요런 아주머니였는데 기침이 심하고 혼자 사시고 그리고 또 뇌경색을 앓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병원으로 가시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이제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저한테 뭐 얘기할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자기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가 이틀 되면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생활치료센터 가면 도시락도 주고 간식도 준다. 그러니까 가셔서 편히 잘 지내시면 된다 하니까 수긍하시고 바로 가셨어요. 그거는 약간 좀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주변에도 생치 들어갔다 온 사람들 많은데 밥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가 안 가시려고 하니까 이제 제 딴에는 가면 새끼 꼬박 준다. 네, 새끼를 꼬박 주는 거는 네,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 동거인이 옮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냥 확진되지 않은 분이 집에 같이 있어도 되긴 되는 거죠. 출근만 안 하면. 같이 있으면 격리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 주변에 뭐 두 명이 같이 산다 그랬을 때 한 명이 확진되면 나머지 한 명이 직장이 있는 분 같으면은 생치를 가든지 뭐 밖으로 나가야 되고 네, 그냥 집에 맞아요. 계신 분이면은 두 분이 그냥 같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 해제되기 전날 그분은 또 검사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성이어야 풀리고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 그때부터 또 격리가 시작돼요. 그래도 같이 사는 두 최악의 분이 경우도 있어요. 사이가 이제 굉장히 좋아서 일주일이라도 떨어지기 싫다 그러면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뭐 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그런 경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뜨거운 연애를 해보신 지 30년이나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해주시는군요. 네. 그 혹시 화상 통화 같은 것도 하세요? 전화로만 하세요? 근데 이제 오늘 저도 여기 나올 때 꼭 마스크를 쓰고 싶었는데 솔직히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런데 화상으로 하기는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 하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목이 너무 부었다, 뭐가 두드러기 났다, 그랬을 때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요. 핸드폰. 네, 네, 네. 자, 재택 치료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의 가장 큰 공포가 지금은 괜찮은데 갑자기 특히 이제 한밤중에 확 나빠지면 어떡하느냐 이게 제일 걱정이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밤에 뭐 전화를 거시거나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대처가 되는 겁니까? 근데 저희가 일단 환자의 기저질환을 알고 있고 코스를 계속 알고 있고요. 오전에 한번 전화하고 또 저녁 늦어지기 전에 또 전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환자가 앱에다가 이제 산소 포화도라든지 체온을 계속 올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지면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는 분은 이미 저희가 병원을 알아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밤늦게 숨차거나 그래도 전화하면 받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94가 기준인가 봐요, 산소 포화도는. 네, 나빠지는 기준.
근데 저 선생님 안 믿으시겠지만 이제 저도 예전에 저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인데 94도 굉장히 낮은 거지 않습니까? 95나 96도 약간 좀 기분 네, 나쁜 맞아요. 건데 네, 94까지 근데 대부분, 네. 근데 환자들 대부분 99, 98, 그 아래 잘 그러니까요. 못 봤어요. 네네. 네, 사실은 한 97만 돼도 약간 좀 예, 맞아요. 의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94가 되면은 진짜 그거는 좀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환자가 이제 막 가슴 답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곤란 있고. 그랬을 경우, 그러면 지금 제가 전화로만 듣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심각해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음. 근데 실제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될 때 본인이 스스로 응급실에 가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럴 119 경우는 연락하는 거죠.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119에 연락을 하고요. 저희는 단톡방에서 병실을 찾아요. 그래서 그분을 그 지정된 곳으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환자분이 119를 부르고 거의 동시에 의료진은 단톡방, 그 단톡방이라는 게 네. 이제 여러 병원들 모여 있고 뭐 이런 데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랑. 보건소 있고 119 있고 다 같이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현재 이 환자가 갈 만한 병실이 있는 네. 의료기관이 어딘지 수배해가지고 바로 네. 모셔다 드리는. 네네. 자, 그리고 재택치료 키트 뭐 7종에서 이제 4종류로 곧 줄인다고는 했고 그것도 이제 중증이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60세 이상한테만 준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줄이는 이유가 아마 최근에 그 키트 전달이 잘 안 된다,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네. 했던 때문인 것 같은데 직접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그 키트는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전달이 안 돼요. 이제 예를 들면 환자가 오늘 확진된 환자는 이틀 전에 검사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환자하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빨리 가면 오늘 저녁이에요. 근데 대부분 오늘 저녁을 넘겨서 갔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저는 그 안에도 한 세네 번 전화를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뭐 올리질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키트가 왔는데 건전지가 없었다. 아, 건전지를 또 못 갖다 줘가지고 못 쓰고.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해요. 이게 뭐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물어봤더니 그 재택 키트를 파는 업체에서 배달을 한대요. 보건소에서는 그냥 계약만 맺은 거고. 음.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고 60세 이상한테 키트를 준다고 해도 잘 사용할 수 있을지도 좀 문제예요. 아니 그 보건소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재택키트를 만드는 업체에서 배달을 하는데 건전지를 빼놓고 갖다 준다는 네, 거는 그래서 지금 이분은 내일이 그 해제 예정인데 아직도 건전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체온만 올리고 계시는데 증상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아니 건전지를 다시 갖다 줘야죠. 그럼 추가로 아니 짜장면 약간 준다 시켰을 때 했대요. 단무지 안 오면은 다시 전화하면은 추가로 갖다 주잖아요. 건전지 없으면은 무용지물인데 그걸 갖다 주고 내일이 자가격리 해제인데 오늘까지 그런 건전지가 안 경우도 가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네, 집에 원래 이제 조금 환자분이 계시면 체온계라든지 산소포화도 측정기들이 흔히 있잖아요. 혈압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요즘 같은 산소파도는 없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집집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산소포화도 측정기 아, 그리고 네. 한 가지 의견은요. 그 4개로 바뀌었을 때 종합관계약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건 반대예요. 왜냐면 저희가 처방하는 게 거의 종합관계약이에요. 솔직히 좀 치료제가 없는데 그거라도 먹으면서 버틸 수 있는데 그걸 안 주면 병원을 찾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대부분 증상이 기침, 가래, 목 아픔, 콧물, 가끔 설사예요. 그래서 지사제, 종합감기약, 타이레놀 넣어주면 병원에 전화할 일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세척용 소독제보다 차라리 종합감기약을 넣는 게 종합감기. 옳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지금 종합감기약은 빼고 소독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종합감기약 말고 지사제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가끔, 네, 꽤 네. 설사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사실 종합감기약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좋아질 수 있는 분이 안 먹고 버티다가
병원에 가시거나 하게 되면은 아마 총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감기약은 그러게요. 맞아요.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기저질환 있는 50대나 60대 이상한테만 지급하는 거라면 종합감기약은 음.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키트가 제대로 다 전달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이제 고령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는 것도 일단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그 스마트폰에다가 기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까다로운 일일 텐데 네. 그 고령자나 혹은 뭐 외국인이거나 이런 분들은 음. 별 문제가 없습니까? 중국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앱을 못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체온계랑 앱을 밟고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메시지에 보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 하거나 이제 전화할 때마다 지금 측정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확인했었어요. 음, 그러면 직접 그 수기로 기록해서 관리하셔야겠네요.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또 그 수치를 앱에 올릴 수 있거든요. 아, 앱에 대신 올릴 수는 있어요. 네. 네. 지금 댓글 중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김혜영 님이 재택 치료 중에 경증이었는데 중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사실 이게 굉장히 음, 많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매우 불안해야 되는 음,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거의 없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이제 저희가 맡았던 환자는 주로 20대, 30대, 40대거든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이 많았었는데, 제 환자의 경우에는 한 분도 없었고요. 이제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갑자기 이제 공황장애가 있는 분인데 갑자기 너무 불안해진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송된 경우 있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런 경우고요. 아마 이제 저희가 집중관리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음, 뭐 화상은 격리 중에 새로 입으셨다는 말씀일 테고, 네, 뭐 뜨거운 물 네. 하다가 이렇게 데우신 거.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좁은 집안에 gat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음, 그거 말고 완전히 코로나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직접 많이 폐렴. 보지는 못하셨다. 예, 네. 저는 못 봤는데 이제 심해지는 경우는 주로 폐렴이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재택 관리를 하기 전에 저희 병원 환자분 두 분이 당뇨 부부신데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병원에서 며칠 전에 수액을 맞고 갔는데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죄송해요. 저희가 코로나였는데 모르고 여기 와서 수액을 맞았어요. 혹시 피해는 없었는지 이제 사과를 하시면서 근데 계속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해제됐는데.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했는데 엑스레이가 폐렴이 엄청 퍼져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증상이 없이도 그렇게 폐렴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연세가 있고 기저질환 환자분들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댓글이 제가 좀 농담을 하면은 댓글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회자님도 의사이신가 봐요. 네. 네, 맞아요. 맞다니까요. 안 믿으시는데. 단무지 드립 재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단무지 안 줘요? 왜 단무지 드립하니까 7, 80년대 생이신가 봐요라는 댓글이 달렸죠. 현아님은 종합감기약 줘야 한다에 한 표 주셨고요. 아, 의미 있는 요 중요합니다. HS님이 기저질환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걸 말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지 음,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흡연을 많이 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만 환자도 고위험군에 들고요.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또 기존에 뭐 천식이라든지 그리고 암을 앓았다든지 면역이 저하된 음, 솔직히 뭐 혈압만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고위험군으로 잡진 않죠. 네. 그리고 뭐 만성 신장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네네네. 테고, 네. 그러니까 기저질환자라고 하면은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병원에 뭐 이런저런 좀 심각한 문제로 다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거의 다죠. 네, 네, 근데 이제 기저질환, 당뇨도 뭐 조절 잘 되면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일단 위험이 크니까요.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서로 묻고 답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해외 폰은 국내 앱이 안 깔린다라고 누가 쓰셨더니 다른 분이 헐 해외 폰은 국내에 못 깔아요 이러고 해주셨고요. 안 되는 게 많다. 국가 설정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고 계신데요. 아주 훈훈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산소 포화도가 94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굉장히 긴장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체온이라든지 뭐 다른 증상이라든지 집에서 지금 재택 치료 중인 환자분들이 야 이건 좀 이상한데 걱정해야 되는 상황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열이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의식이 혼미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나이 따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체온하고 산소포화도잖아요. 그리고 환자분이 말씀하는 증상은 제가 말씀드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만약에 환자분이 지금 집에 갖고 있는 약 말고 뭔가 약이 추가로 투여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약을 보내줄 방법이 있습니까? 처방할 방법이나? 그럼요. 이제 저희가 맨 처음 환자하고 전화하고 나서 종합감기약 키트가 늦게 갈 걸 알기 때문에 목 아픈, 기침, 가래, 콧물이 있으면 처방전을 내요. 그리고 이제 구로구 같은 경우는 당번 약국이 요일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 팩스를 보내면 거기에서 약을 지어주고요. 공무원이 거기 가서 약을 갖다가 집 앞까지 갖다 줘요. 네. 자, 그러면 뭐 아까랑 비슷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환자분들은 뭐 아직 괜찮다라고 하는데 의료진이 전화하다가 안 되겠다. 응급실로 가셔야겠다. 이러고는 개입해가지고 119를 연결시켜주거나 뭐 이런 일도 일어납니까? 환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음, 이제 왜냐하면 체온이나 산소 포화도로 여러 정황을 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봐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네. 지금 재택치료 환자가 이제 조만간 한 뭐 20만 명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같이 격리되어 있는 동거인 가족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네. 조심해야 될 거는 뭐가 있습니까? 생활 수칙 같은 거. 이제 예를 들면 보면은 처음에는 가족들이 음성이다가 다시 양성이 되세요. 왜냐면 아무리 분리가 돼 있어도 어떤 분은 전화가 온 게 샤워를 해도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샤워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화장실이 한 개래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샤워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될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생활치료 가라고 하니까 그냥 뭐 자기가 알아서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아무래도 아예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같이 먹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격리 기간이 마지막으로 격리 해제되는 가족에 맞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격리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을 다 맞았고 음성이 나왔더라도 일단 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분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철저하게 분리라는 게 그러니까 방에서 나오지 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식판에 뭐 이렇게 밥 차려가지고 방 밖에서 이렇게 문 앞에 놔주면은 그렇죠. 문 앞에 놔주고 저 멀리 갖고 와서 도망가 먹습니다. 있으면은 꺼내가고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화장실은 분리해서 쓰고 혹시라도 마루에 나갈 일 있으면 마스크나 장갑 끼고 원칙을 지키는 거죠. 참 힘들겠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이 확진되면은 더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지금 부모님들이 제일 주의할 건 문제는 뭐가 뭐냐면, 있습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소아과 아이들은 소아과에서 봐요. 그래서 이제 구로구에 큰 소아과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돼요. 이제 엄마가 제일 먼저 확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음성이면 아빠는 회사를 간다고 그러고 이제 거주지가 분리가 돼요. 그럼 엄마가 이제 애 둘, 셋을 데리고 있는데 애기들을 뭐 어떻게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들을 보다 보면 애기들이 이제 갑자기 열이 나고 아파지면서 이제 확진이 돼요. 그럼 병원을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애기들을 검사해 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가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가서 소아과 가기도 했는데, 이제 점점 많아지면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요즘 바뀐 게 자차를 이용해서 애기를 데리고 외래를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하다 보면 노하우가 많이 생기고 좀 완화가 돼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제일 많아요. 엄마가 확진됐는데 애가 확진되거나 너무 아플 때 방법이 없는 거. 조금 전에 주거 분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주거 분리라는 게 이제 딴 집 가서 잔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 그렇죠. 뭐 무슨 본가에 간다거나 친정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척 집에 간다거나 이런 것일 텐데 호텔에 가는 거 됩니까?
되겠죠? 왜냐면 그분은 음성이니까요. 주거 분리할 때. 근데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가족이 확진이 되어서 본인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호텔에 가서 한 일주일 지내려고 보건소에 물어봤더니 호텔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호텔에 전화해서 그 내가 확진자의 가족인데 나 안심수소, 거기 가도 되느냐라고 음, 물어본 다음에 그 호텔에서 오라고 하면은 되고 안 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가 또 순진하게 전화를 해봤죠 호텔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음. 친구는 저 생치 들어갔어요. 이- 이- 근데 구마다 안심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요.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갈 수 있는 거 있어요. 그 안심 숙소가 따로 있어요. 예, 예, 있어요. 네. 제 지인은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다가 전화하니까는 오지 말라고 했던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뭐 캐주얼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언제 어디서 본인이 우리가 혹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맞아요.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이 감염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좀 알아두는 게 불안을 줄이는 요소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꾸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격리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 해제일 카운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확진일이 아니고요. 증상 발현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만약 2월 1일부터 뭐 목이 아팠다. 그리고 2월 5일 날 확진이 됐다. 그렇게 돼도 2월 1일부터 7일을 더하면 2월 8일이 해제일이에요. 근데 이 해제일이 만약에 이 사람이 3차까지 맞거나 2차를 맞고 90일이 안 지났으면 8일 날 해제고 3차를 안 맞거나 2차를 맞고 90일이 지났으면 플러스 3일 추가 격리.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7일이네, 10일이네라고 네.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게 그거군요. 그러니까 네. 3차 접종까지 다 맞았거나 그리고 2차 접종하고 나서 30일이요? 90일, 90일이 안 지난 90일, 경우. 90일이 안 지났으면은 7일이고 증상 발현일로부터. 네. 네, 그게 지났으면은 3일 추가.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알고 보건소장님이 그러는데 거짓말을 잘한대요, 환자들이. 아니 저 증상이 같아도 없어도. 증상이 너 언제부터 있었니라고 하면은 실제로 있었던 날보다 한 2, 3일 앞에서부터 있었다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증상 발현일을 따지는 이유가 증상 발현되고 5일까지가 감염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좀 거짓말하면 문제는 생기겠죠. 그 해제될 때는 PCR 검사를 합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 검사를 해도 양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지 환자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뭐 자가항원 집에서 해봤는데 음성이다. 그럼 나 좀 땡겨줄 수 있냐. 그래서 그런 기준은 없다. 그리고 해제할 때 검사 안 하기 때문에 괜히 돈 쓰지 말고 그냥 그 날까지 알고 계시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검사는 안 해요. 거꾸로군요.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해제를 빨리 시켜주진 않는다. 네. 하지만 해제된 날짜가 되었는데 혹시라도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해제시켜준다. 그거는 그렇죠. 양성이지만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네네. 네. 지금 그 해제되는 날 궁금해서라도 본인이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걸로 해보면 양성 나올 수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2달까지 양성 나온 사람 있어가지고 원래 격리 해제가 되면 법적으로 병원도 가고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 옆에 이제 고대병원이 있는데 여기는 PCR 음성이어야만 환자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격리 해제자는 3주 지나야 진료 볼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좀 약간 현장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감염력이 좀, 없다고 해서 해제를 음, 시켜줬는데 실제로 PCR 검사 음성이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병원에 가족이 입원하면 간병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PCR 음성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또 안 되고 출근을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솔직히 격리 해제된다고 해도 증상은 있거든요. 뭐 기침도 나고 열만 안 나는 거니까 그러면 회사 가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회사에 내가 갔을 때 막 기침하고 있으면 딴 사람들이 나를 피할 테고 또 그 사람들한테 옮기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데
감염력은 없으니까 그냥 마스크 잘 쓰고 지내시면 되는데 또 제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옆에 안 갈 수도 있고 뭐 같이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조르바님도 양성자를 해제한다고요? 라고 놀라서 음. 아니 검사하면 양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격리 해제하고 그냥 사회활동 하게 그러니까 하느냐라고 검사를 안 했는데 한다.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한다고요? 네. 그러면 아니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해서 괜찮다가 아니라 그 양성이 나와도 실제로 감염력이 없고 증상도 없고 그렇다는 음. 거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지금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서. 네, 코로나19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만 양성이 나오면은 계속 그때 막 한 달, 두 달 병원에 있었던 분들도 있잖아요. 음성 전환이 안 네네.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증상이 없고 그러면은 혹시 PCR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감염력이 없고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해제하는 거지. 지금 그냥 뭐 이렇게 병상이 부족하거나 다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해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음. 시청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 그 재택 치료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의사랑 통화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질문은 뭡니까? 어, 검사해야 되냐, 해제할 때. 음, 그리고, 그리고 해제가 끝났는데도 나 지금 콧물 나오는데 회사 갈 수 있냐. 음흠, 그러니까 주로 다 직장 걱정하시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통지서가 원래는 이제 왔었는데 요즘 바쁘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 온라인에 가입해가지고 뽑으셔야 되나 봐요. 회사에 그거를 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후유증 있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음. 근데 뭐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앞에 주셨으니까요. 네, 날짜가 되면은 네네. 검사 안 해도 되고 혹시 약간의 뭐 콧물 증상이 있어도 상관없다. 네, 출근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출근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약간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좀 더 집에 있고 싶은데. 있어요. 자꾸 몸이 안 좋다고 격리를 연장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우 그냥 열도 안 나고 좋으신데 하는데 본인이 너무 목이 아프고 목이 찢어져서 밤에 자다 깰 정도다 하는 분을 직접 보지도 않고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약 드시고 하루 더 연장해보고 이제 그렇게 계속 연장하는 분도 있어요. 네. 지금 시청자 수런님이 코로나에 걸려도 출근 걱정하는 K 직장인 유유 전쟁나도 출근할 듯이라고 댓글 주셨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출근해도 된다는데 안 가겠다고 격리를 더 시켜달라는 직장인도 네, 있다고 합니다. 양쪽 다 있네요. 네. 지금 원장님 이제 재택 치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환자도 계속 보고 계신데 솔직히 매일 막 수십 명의 환자들이 오고 그분들이 가정의학과 환자들은 뭐 태반이 이제 열 나고 뭐 콧물 나고 감기 증상으로 또 오고 이럴 텐데 굉장히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분이 코로나에 근데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열나면 병원에 못 들어와요. 아, 열나면. 아예 근데 못 저희가 들어가는군요. 체온을 참. 못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써서 붙여놨는데 열이 나면 일단 병원에 전화하시고 물어본 다음에 이제 보건소 가서 검사하고 오라는데 옛날에는 PCR 결과 나오려면 하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 환자는 많이 와요. 열 안 나는. 근데 정말 코로나 비슷한 환자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약 처방 해드리고요. 마스크 쓰면. 근데 이제 수액 같은 거 맞겠다고 하는 분은 신속항원 검사하고 음성일 때만 놔드려요. 왜냐면 병원에 오래 머물고 또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같은 방에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열나지 않은 감기 환자들도 코로나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은 되시겠지만 뭐 오, 의사가 환자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 수액 코로나 맞기 환자가 열 안 나요. 네네. 수액 코로나 맞고 환자가 가실 대부분 분들은 신속항원 검사해서 음성 나와야 이제 놔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결과 나올 때까지 한 20분 걸리나요? 그동안은 대기하는 거죠. 아니요. 여기서 검사하면 또 마스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 되면 병원에서는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 사람을 검사하려면 일단 다 보호구를 해야 되고 그 사람 마스크 내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저희 진료실인데 그 사람이 한번 기침하면 비말이 난리 날 텐데 다른 환자한테 옮길 수 있어서요. 병원에서 검사를 안 해요. 그럼 그분은 신속항원 환자한테 검사를 어디 가서 하고 와요?
약국 가서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왜냐면 그러면 보건소 가면 줄을 많이 서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수액을 맞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맞아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얘기를 하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또 가서 하고 오시더라고요. 음성 나왔다. 주사 맞겠다. 그러면 수액을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집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나 음성이에요라고 들고 가야 왔다 갔다 하지 아니 않을 수 근데 있게 증상에 따라 달라요. 이제 코로나 비슷한 증상인 경우만. 근데 뭐 복잡하네요. 아닌 경우에는 그냥 바로 놔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환자들하고 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난 한 2년간 뭐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전화 진료까지 여러 가지 해보셨는데 뭐 좀 뿌듯하거나 웃기거나 뭐 특이한 일 없었습니까? 어, 뭐 특이한 거는 없고요. 환자들이 옛날에는 전화로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화로 잘 되니까 지방에 가서도 전화하시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진료가 조금 많이 활성화된 점도 있는데 옛날 같으면 와서 혈압 재고 당 재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해서 이제 좀 오히려 건강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로나 재택 치료하면서 이게 환자하고 전화하는 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 증상 없는 분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전화해야 되면 아, 잘 계시죠? 그러면 네, 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분 한 분 있었는데 네, 그분이 17일째 격리 중이었어요. 왜냐면 밀접 접촉자로 분리돼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날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접종도 안 했으니까 열흘을 해야 되는데 전화하면 그냥 네, 일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번에 구정 때 환자가 갑자기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얘기 아니었는데 좀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네. 고마워하시는 분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원래 이제 그 의사 환자 대화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 서로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전화로 주고받으니까 오히려 좀 평소와 다른 느낌이셨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코로나 와중에 환자들 돌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로구청 바로 앞에 있는 좋은 가정의학과 의원의 조금주 원장님이었습니다.